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 전물잠 습관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다루었던 주제인데 저희 상위 링크에 항상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전물잠 있는 아이들이 젖을 끊을 때 부모님들께서 물로 대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유수유 아기에게는 장점이 많긴 한데요. 전물잠이 생길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팀장님 상담 진행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이제 만나는 양육자분들은 이제 전물잠 유형들을 살펴봤을 때 정해진 시간에 배가 부르게 먹이려고 하는 수유보다는 아기를 달래거나 이제 수유텀 상관없이 자주자주 젖을 물리는 경우들의 문제점이 훨씬 많죠. 맞아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물리면 네. 아기는 한 번에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도 수유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주 깰 수밖에 없겠죠. 또 젖을 물어야만 잠드는 전물잠 수면 연관이 생기면 수면 주기가 끝날 때마다 다시 재우려면 계속 다시 젖을 물려야 하고요. 그래서 아직 밤중 수유가 필요한 원령의 아기라 하더라도 정해진 때만 밤수를 진행하는 것이 전물잠 습관을 만들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물잠 습관이 오히려 잠을 방해해서 특히 밤수가 없어야 하는 6개월 원령 이후의 아이들은 밤잠 중에 연장을 위한 전물림 때문에 이제 자주 깨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밤중에 수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낮 동안에 충분히 먹여야 해요. 그래서 수유나 이유식을 충분히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됐다고 엄마가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밤에 배가 고플 거라는 예상으로 자주자주 젖을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충분히 먹였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밤중에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수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젖을 물고 잠을 자다가 깼을 때 또 젖을 물려주고 또 젖을 물려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기 저항이 심하고 울음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아빠 찬스를 좀 써보시는 게 중요한데 젖 냄새가 나는 엄마보다는 사실 아빠가 달래면 아기는 좀 더 쉽게 포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내내 육아에 시달려 있던 엄마보다 아빠가 감정적으로 조금 객관적이세요. 그래서 아빠 찬스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물림 끊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양육자의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한 3일에서 7일 정도는 어쨌든 일관되게 수유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하루 이틀 하다가 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젖을 물렸을 때 아기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시 울기 시작하면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면 좀 냉정하게 밤수를 끊어가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잘 먹는다면 밤잠의 수면질도 훨씬 향상될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시도를 하고서 경험하게 되면 훨씬 쉬운 일이긴 한데요. 그럼요. 주변 이웃의 협조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울면은 좀 주변에서 괜찮다 해주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다. 맞아요. 애기를 왜 울리냐 뭐 이런 반응이 있으면 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밤잠 중에 전물림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젖을 물리면 밤에 더 깨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방광이 차서 그래요. 이런 현상은 아기가 자랄수록 더 심해지겠죠. 또 이렇게 깼으면 또 젖을 물어야 다시 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새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낮에 충분히 먹었는데 밤에 계속 젖을 물린다면 과체중이 되겠죠. 네, 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또 밤에 먹였기 때문에 낮에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먹인 것이 엄마 마음에는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낮에 안 먹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더 먹이려고 강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안 먹으려고 하고 떼를 쓰고 하면서 식이 습관이 또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난 상태에서 뭐 6개월 넘어가지고 치아가 난 상태에서 밤중 수유를 한다 보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겠고요. 상담을 할 때 전물잠 끊어가려고 엄마들 부단히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번에 끊기 어려우니까 전물림은 안 될 것 같고 저 대신 물을 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수유 대신 물을 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네. 전물잠에서 분유가 아닌 물이었을 때의 차이점 딱 하나.
치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요거 하나는 이점일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같잖아요. 물을 먹이는 것도 전물림과 마찬가지로 방광이 차겠죠. 또 기저귀를 적게 해서 잠에 방해가 되고 또 매번 수면 주기가 바뀔 때마다 또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잠 연장이 안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어야만 다시 잠드는 새로운 수면 습관을 형성하지 마시고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단번에 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중 수유가 꼭 필요한 원령이 아니라면 전물림이든 물을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아기의 깊은 잠과 그리고 아기의 신체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할 방법인 거네요. 전물림을 자주 하는 것들은. 네, 맞아요. 어쨌든 6개월 이상의 원령이라면 낮에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 네. 밤잠 중에 공복 유지 시간은 9시간, 10시간 이제 되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밤중 수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밤이든 낮이든 대중 없이 젖을 물린다는 거는 실제로 육아를 하는 양자 입장에서는 즐거울 리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라는 경우에는 또 엄마들이 걱정이 늘 부족하게 먹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체중이 잘 늘고 있고 뭐 평균보다 부족하지 않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개는 유축을 해서 아기가 먹는 양을 측정해 볼 수는 있는데 보통 유축한 양이 아이가 직수로 빨았을 때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의 전량이나 원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가 잘 빨고 잘 먹는다면 보통 수유 시간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유지가 됐을 때는 아기가 충분히 잘 먹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가 일정한 텀에 맞춰서 한 번에 배불리 먹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 없이 아무 때나 물리는 거는 지금부터 지양해야겠어요. 근데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가 목이 말라 보이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느낌이 애매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목이 말라 보인다 그러면 그 전후 사정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땀을 많이 흘렸는지, 자기 전에 평소보다 덜 먹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같이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목이 마른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은 젖병으로 물을 과하게 주기보다는 빨대컵이나 뭐 수저로 물을 몇 모금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빨대가 어려운 더 어린 원령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어린 원령에서는 뛰어다니는 나이도 아닌데 사실 갑자기 뭐 목이 마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판단이 쉬울 것 같습니다. 아기는 울음으로밖에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목이 마른지 뭐 배가 고픈지 알 수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럴수록 엄마는 약간 추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가장 아이를 잘 많이 알거든요. 많이 알고 잘 알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며칠만 적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판단이 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그렇죠. 힘들고 귀찮으시더라도. 그래서 합리적 추론을 하려면 적어보는 거. 지금 네. 말씀하신 적어보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래의 권장량 이런 거, 그다음 아이의 체중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 구독.